안녕하세요. 몇 달 사이에 부동산 PF 대출이 1조 8천억이 늘었고 증권사의 연체율이 10%가 넘는답니다. 새마을 금고에 건설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 56억 가운데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연체랍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아니 거의 9% 중반이라 그러는데 그냥 10%잖아요. 10%. 56조 중에서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연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2023년 1월에만 해도 연체 금액이 9천억이 늘었답니다. 공사가 중단된 대구 지역의 다인건설 빌라 관련 대규모 집단대출 2,800억도 부실이죠. 부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별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놈들, 한국의 경제가 조금 아주 작은 일을 그냥 겪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막장이죠. 쓰레기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보통 사람들의 노후 자금을 다 훔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부는 정부대로 그러한 사태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묵인하고 방치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4년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97년에 한국이 IMF를 겪었고요. 미국이 2004년, 2005년 기준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2008년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지금입니다. 2022년, 23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2025나 2026년쯤 되면 한국의 경제적인 충격이, 큰 충격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리만 때는 그래도 외부에서 이래저래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한국으로 전파가 됐다고 하면, 지금은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이렇게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거품들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너도 나도 해주고 거품을 너무 많이 키워서 저게 언제든지 한국 경제에 내관이 돼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건 이미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이번에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됩니다. 제가 이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더니 댓글로 저한테 이제 이래저래 얘기합니다. 선동하지 말라고.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고소하겠다고. 이런 좀 망발을 이제 댓글로 이제 올리는 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차단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래저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는 거고, 알면서도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쓰레기들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삶은 꽤 충격적일 거다, 꽤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삶이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은행권 우려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980년대에 미국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미국에서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려스럽죠. 우려스럽죠. 확실한 건 미국도 미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심한 건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그 1980년대 미국은 폴 보커라고 하는 미연준 의장이 물가를 억제하려고 아주 충격적인 고금리 정책을 썼죠. 그리고 저축대부조합 업계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겁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모가 작아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죠. 충격인데요. 정권업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연체율이 10%, 새마을금고 9% 만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10%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정거사도 무너지고 여신사도 무너지고 이래저래 다 난리가 난다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뭐 금감원이 되게 뭐 어렵게 얘기한다는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어디서 개소리냐라는 거죠. 정거사의 연체 대출 규모가 5천억이다. 뭐 자기 자본 74조 원 대비 0.7%의 낮은 수준이다. 뭐 그래 정거사는 그렇다 치고 새마을금고는요. 새마을금고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금고 얘기 없죠. 새마을금고 9% 중반이라는데 연체가. 뭐 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그에 대한 얘기는 왜 없나요? 요새. 사실상 거기는 매우 엉망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뉴스에서 얘기조차 안 하는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여기 이 뉴스의 이제 주요 내용은 정권사의 연체율이 10%가 넘다라는 거고 또 다른 뉴스를 보면요. 새마을금고 뭐 9% 중반 매우 심각하다 라고 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아서 보면 어떻다? 뭐 도처에 폭탄이 다 깔려있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의 수출 실적은요. 어떻습니까? 최악이죠. 삼성전자가 96%가 영업이익이 날아갔다 그러죠. 충격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충격적인 상황들이 닥치게 될지 우리는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2023년 올해 내년 뭐 매달 국제무역수지 적자가 100달러 120달러 뭐 이러는데 이렇게 1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경제가 버티겠습니까? 국가신용등급 하락 안 될 수 있을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앞으로 한국에 꽤 심각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개인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5천원 만원 우습게 생각하면 그 5천원 만원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비참합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냉정해야 된다. 냉철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생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